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이 전국의 흐름이 또다시 이 롤러코스터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리스크다,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막 이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어제 위증교사 판결에서는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공직선거법보다는 위증교사에서 유죄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일반의 예상과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라 정치권이 여러 가지 또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또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등등과 관련해서 아시아경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 차장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나 이 무죄가 나오게 된 이유 등등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이 대표 관련해서는 재판이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위증교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어려운 재판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가지고 민주당으로서는 좀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약간 좀 위기감이 많이 고조됐었는데, 네네. 이제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사법부에 감사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제가 한 거에 비해서 좀 하다, 이렇게 해서 좀 정치적으로 준비한 말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준비한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때는 말도 못하고 재판 결과 좀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원래 끝나고 나서 국회 출입기자들 상대로 좀 브리핑을 대표가 하겠다 그랬었는데 워낙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바로 그거 없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얼굴도 환하고 나름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최대의 사법 리스크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무된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무죄 판결을 하게 된 데는 위증교사,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방어권 정도다라고 이걸 봤던 그런 것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여당의 반응을 보면 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재판 결과 관련해서 판결은 일단 존중하지만은 납득이 안 간다. 왜냐하면은 위증은 유죄인데 어떻게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말이 나오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도부에서는 일단은 판결은 존중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오늘만 해도 판사 출신이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대에 자유심증 제도가 있는데 자의심증이 아주 판사 마음대로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여당의 기본 입장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여당으로서는 약간 좀 납득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나온 이유가 이번 판결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재판부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위증을 해야 하고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네. 그 앞에 위증과 교사 행위는 인정이 됐는데 고의란 부분이 입증이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사건을 좀 설명을 하면은 2002년도에 검사 사증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KBS PD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었는데, 그때 검사 이 대표가 옆에 있었고 그때 검사 이름이랑 질문 등 내용 등을 알려줬었는데, 네. 이게 이른바 이게 검사 사칭 사건이 됐었던 거였고, 2018년도 그때는 경기도지사 토론회였었는데 거기서 PD가 사칭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가 걸렸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표는 무죄가 됐었는데, 이때 핵심 증인이었던 김신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게 이번 재판의 취지입니다. 네. 재판부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정리하면은 위증을 이 대표가 이렇게 김진성 씨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연락이 주고 갔던 건 사실인데 위증을 할 거란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전달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통상적인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권 측이 중심이나 아니면 보수적인 법 쪽에서는 좀 이런 변론 요지서 전달 행위 자체가 위증 교사로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직도 좀 2심 재판에서는 쟁송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이 사건은 항소심
2심까지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뭐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유재내원 사건도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게 된 것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부분과 통상적인 방어권, 변론 요지서 등을 김진선 씨한테 전달한 것이 통상적인 방어권의 범위 안에 뭐 들어간다라는 그런 측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김진성 씨가 벌금 500만 원 받았는데 위증 한 사람은 벌금을 받고 그것을 해서 통화하고 전화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게 지금 앞으로도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고 기존의 것도 어차피 둘 다 이게 지금 1심 끝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4개는 지금 진행 중이고 1개는 이제 곧 열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모두 5개 재판 진행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이 건은 드디어 이제 1심이 끝난 거고요. 아직도 3개의 재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아직 1심이 언제 끝날지까지 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들을 보면은 그 이른바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송금 의혹 하나, 네. 그리고 이번에 아직 재판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법인카드 유흥 의혹 이게 하나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 검찰에서는 이거 외에도 수사하는 게 더 있어가지고 재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아직 이런 재판 일정들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도 좀 강감무소식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뭐 이렇게 5개 재판 중에 지금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이 끝난 2개의 사건 정도가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지 않나.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뭐 재판도 안 열리는 것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생을 챙기는 일정들을 잡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대표 측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네. 관련해가지고 이 대표는 뭐 지금까지 재판 전과 똑같이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오늘 잡혀있는 일정도 민색 연석회의를 열었고 내일은 모교 무상교육 관련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잡고 있고요. 네. 그동안도 그 재판 전에 앞섰을 때도 경영계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개미투자장들 만났는데 이런 현안에서 좀 민생 문제에서 더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정쟁에서는 이 대표는 약간 비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반대로 뭐 다르게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박찬대 원내대표 등 뭐 다른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여 공세를 좀 강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8일 본회의도 앞으로 주목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이 됐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2요구가 넘어왔었을 경우에는 네네. 특검법을 28일 처리한다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넘어와도 지켜보겠다. 왜냐하면은 여당 내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한동훈 당대표하고 그 다음에 당내 흐름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두 명이 밝힌 거는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할 거고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국정조사도 반드시 본회의까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는 일단 민생 중심의 중도 실용 노선을 걷고 당은 이제 대여 투쟁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여권 내의 자중질환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 공직선거법 판결 관련해서 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이 다른 재판하고 좀 다른 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법 재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을 늦추는 게 좀 가능한데,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는 1심이 6개월 그리고 2심, 3심은 3개월씩 끝나야 하는데 이번 좀 많이 길게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제 일정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밝히고 있어서 상반기 내에 결정될 수 있는데. 이 대표로서는 당연히 지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 상황에서 이게 확정이 됐었을 경우에는 정치 생명이 끝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를 갖다가 늦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오늘 원래 이 건 관련해가지고 지도부 쪽에 확인했었을 때는 원래 이런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법률위원장이 오늘 이와 관련하게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이런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로서는 이 법률 대응, 항소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시간, 타임 스케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최대한 판결을 늦추는 것들도 좀 고려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이 야권의 공세 수위는 날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야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힘이 딸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공세 수위는 점차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공직선거법 재판 이후에는 약간 당이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고 향후 투쟁 동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했었을 때, 기각됐었을 때 분위기가 한번 확 바뀌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치 그때처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아마 당내 분위기도 좀 더 대여 투쟁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받았던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야권으로서는 더더욱 힘을 얻어서 대여 공세를 더 거세게 취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대권 가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흐름이나 조금 그렇다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할 수 있겠다는 이런 자신감 같은 걸 좀 민주당이 얻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동이나 아니면은 불법 송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은 대선 전까지 가능하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제일 좀 위험했던 게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위증교 사건이었는데 일단 위증교 사건은 좀 유리한 구치제에 처했고 그다음에 선거법 가서는 좀 이제 다퉈볼 여지가 생기면서 좀 생각들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 대표의 지지율일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미국 사법부가 트럼프를 함부로 하지 못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유력 대권주자가 된다면은 사법부로서는 이 대표 재판을 더욱더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20%대 중후반 정도 아닌가요? 30%대 넘어가는 그런 이재명 대표 지지율 조사 결과를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런 건 아직 못 봤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론되는 대선 주자에서는 가장 높은 상황이고 2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한동훈 대표하고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 어제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 그 판결 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권에 그걸 바라보는 시각, 또 이재명 대표의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결과 두 개 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격렬한 내부 투쟁을 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로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